소피아의 정원 숨막힐 듯 뜨거운 세비야의 초여름 햇살이 트리아나 지구의 낡은 공동주택 창문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마저 외면하듯 소피아는 마른 손톱 끝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16살 아들 마테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방문 너머에서는 둔탁한 음악 소리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아침부터 시작된 실랑이는 결국 마테오의 방문이 쾅 닫히는 것으로 끝났다. 또다시 새로 나온 고가의 게임기 약속을 하고 만 후였다. 마테오, 제발 학교는 가야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제발 좀 신경 꺼. 소피아의 머릿속은 온통 마테오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뒤엉켜 있었다. 남편 리카르도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습관처럼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요즘 애들 다 그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소피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대답 대신 텅 빈 커피잔만 내려다보았다. 발코니에 방치된 시든 화분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한때는 그곳에 향기로운 허브와 작은 꽃들이 자랐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모든 것이 시들어버린 것은. 며칠 뒤 학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마테오가 친구와 크게 다투었고 상대방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학교로 달려갔다. 교장실의 무거운 공기, 피해 학생 부모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마테오. 소피아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우리 마테오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학교 측의 입장은 단호했고 피해 학생 부모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카르도는 운전 내내 소피아를 쏘아붙였다.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 모양이야. 다 당신 책임이야. 소피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소피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테오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마테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적인 심정으로 소피아는 세비야 근교 과달키비르 강이 유유히 흐르는 작은 마을에 사는 언니 엘레나를 찾아갔다. 엘레나의 집은 햇살이 가득한 정원을 품고 있었다. 온갖 허브와 꽃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소피아는 엘레나가 내민 따뜻한 만사니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다. 마테오의 문제, 리카르도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깊은 절망감까지. 엘레나는 한참 동안 소피아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피아, 너는 마테오를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마테오를 통해 네 안의 불안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거니? 소피아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마테오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어. 그 희생이 정말 마테오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엄마야 라고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엘레나의 말은 비수처럼 소피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피아는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엘레나의 정원 한쪽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는 작은 로즈마리 화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엘레나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과 힘겹게 마주했다. 결혼 후 자신을 오감하던 시어머니의 냉랭한 눈빛, 그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은 마테오였다. 남편 리카르도의 무관심은 그녀를 더욱더 마테오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다. 특히 마테오가 어릴 적 심한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소피아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공포를 느꼈었다. 그 이후로 마테오에 대한 그녀의 보호 본능은 병적으로 변해갔다. 착한 엄마, 헌신적인 엄마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마테오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고통스러웠고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마테오를 더욱더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고 그럴수록 마테오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엄마의 기대는 감옥 같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어느 날 저녁 마테오는 그렇게 절규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소피아는 절망감에 휩싸여 마테오의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소피아는 마테오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가 몰래 그린 그림들을 발견했다. 어둡고 분노에 찬 선들, 괴물처럼 일그러진 형상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소년의 모습. 소피아는 그림들을 붙들고 한참을 오열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마테오가 가출했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였다. 소피아는 경찰에 신고하고 밤낮으로 아들을 찾아 세비야의 좁고 구불구불한 산타크루스 거리와 과달키비르 강변을 헤매고 다녔다. 심신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리카르도는 여전히 그녀를 비난할 뿐이었다. 소피아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엘레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마테오가 엘레나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소피아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차를 몰아 엘레나의 집으로 향했다. 초췌하고 해숙한 모습의 마테오. 그를 보자마자 소피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테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테오.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너를 힘들게만 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듯한 눈빛이 소피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엘레나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소피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소피아, 진정한 변화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 그날 저녁, 소피아는 엘레나의 정원에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낡은 테라코타 화분에 새 흙을 채웠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바질 씨앗 몇 알을 심었다. 마치 자신의 깨어진 마음 조각들을 끌어모아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마테오에게 소피아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다. 마테오, 엄마는 이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헛된 꿈을 버리려고 해. 대신 너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너의 감정, 너의 생각을 존중할게.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마테오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엄마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변화의 빛이 감지되었다. 소피아는 엘레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마테오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함께 대화하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했다. 마테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무조건 감싸거나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테오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작은 기회들을 주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쓰도록 독려했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마테오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마테오는 반항했고 소피아는 몇 번이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레나의 말과 정원에 심었던 바질 씨앗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소피아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집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낡은 화분을 깨끗이 닦고 새 흙을 채우고 바질, 토마토, 로즈마리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그녀는 놀랍게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햇살을 받고 조금씩 자라나는 식물들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남편 리카르도도 아내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했고 가정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소피아의 발코니 정원 가꾸는 것을 돕기도 했다. 어색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전엔 없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다. 세비야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이었다. 마테오의 문제 행동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은 존재했다. 하지만 소피아와 마테오 사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잔잔한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마테오는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의 그림에도 예전의 어둠 대신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아침, 소피아는 자신이 가꾼 발코니 정원에서 마테오와 함께 직접 수확한 바질잎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 소피아가 처음 심었던 바질 씨앗은 이제 제법 풍성한 허브로 자라나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마테오는 서툰 솜씨로 토마토를 썰었고 리카르도는 커피를 내렸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완벽한 해결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소피아는 창문